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오 캡틴, 마이 캡틴.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는 개봉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주인공이었던 로빈 윌리엄스도 지금은 세상에 없죠. 그러나 이 영화의 여운은 스승의 날인 오늘까지도 깊게 남아있습니다. 스승의 참된 가르침에 마음을 열었던 아이들, 그리고 그 스승이 해고되던 날 식상 위로 올라가서 오 캡틴, 마이 캡틴이라고 외쳤던 이 대사, 오늘따라 더 가슴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오늘 수도권 투데이가 선정한 이슈는 청탁금지법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11월 이후 두 번째에 맞는 스승의 날인데요. 선물로 감사를 표하는 예전의 분위기와는 많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모와 학생들은 어떻게 선생님에게 마음을 전할지가 고민입니다. 게다가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이 법에 해당하지 않아서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들은 또 다른 고민이 있다고 하는데요. 잠시 뒤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최진영 변호사 연결해서 관련 청탁금지법 이야기 나눠보고요. 2부에서는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강재헌 교수에게 건강정보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덥겠습니다. 전국이 30도를 웃돌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기질은 전국적으로 좋지가 않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고요. 오후부터 차츰 대기 흐름이 원활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8도, 청주와 광주가 30도, 대구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 삽입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백파이프 연주 소리가 매력적인 이 노래는 세계적인 음악 감독 모리스 자르의 작품인데요. 5분 정도 길이의 연주곡 키팅스 트라이엄프 띄워드리면서 2018년 5월 15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해마다 스승의 날이면은 학창시절 저마다 스승의 날 추억을 떠올리곤 하죠. 선생님께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칠판에 감사하다고 낙서도 하고, 저는 친구들끼리 몇백 원씩 모아가지고 과자도 좀 사놓고요. 그 초코 과자에다가 초도 꽂아서 선생님께 스승의 은혜를 불러드리기도 했는데, 그때 선생님들 표정을 지금 떠올려 보면은 학생들에게 고맙기도 하고 또 미안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아이들에게 중요한 존재구나라고 느끼신 것 같기도 합니다. 이처럼 예나 지금이나 스승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내가 마음을 표현해야 할까 고민일 텐데, 2016년 11월부터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이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풍경은 거의 사라졌다고 하죠. 하지만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자녀들을 둔 부모들은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보육교사는 청탁금지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스승의 날의 청탁금지법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최진영 변호사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진영입니다. 네. 오늘 스승의 날인데 청탁금지법이 이제 시행되고 나서 스승의 날이 두 번째고요. 그 중간에 한 차례 뭐 살짝 좀 개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이 스승의 날인데요. 이게 오늘 5월 15일이 세종대왕 탄신일이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군사부 일제라고 할 정도로 세종대왕이 탄신일을 스승의 날로 정한 것처럼 그만큼 우리 선생님들을 존중하자는 그런 의미가 담긴 것 같은데요. 네. 예전부터 또 우리나라에서는 또 촌지 문화가 있고 그것이 또 학생 부모님들을 아주 힘들게 했다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김영란법을 만들면서 선생님까지도 그 대상하다 보니까 최근에 들어서는 스승의 날 풍경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은 이제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이른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담임이나 교과 담당 선생님에게는 어떤 선물도 예전 말로 하면은 캔 커피 하나도 안 된다 이렇게 아주 강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선생님한테 스마트폰으로 뭐 기프티콘이나 소액 같은 선물 이런 걸 보내는 것도
현재로서는 일체 금지가 된다라고 하고 있고 네. 이와 같은 것이 많이 정착되었다라는 것이 현 선생님들의 평가인 것 같습니다. 네. 기존의 부정청탁금지법에서는 5만 원 이하였던가요? 그렇게 해놨었는데 스승의 날은 아예 뭐 이런 것 관계없이 개인적인 선물이 일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제는 더 이상 그 법률 용어가 아니라서 쓰진 않고 있습니다만 국민권익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직접적 직무 관련성이 있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단 1원도 안 된다라고 해서 이게 5만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5만 원 이하 최근에는 아시다시피 농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선생님과 이 학생, 학부모 사이에서는 이 5만 원 이하도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다른 어떤 직역보다도 엄격한 윤리성을 요청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뭐 내 담임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은 내 교과 담당, 그러니까 뭐 국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께 어떤 선물을 하는 게 안 되는데 재학 중인데도 현재 나의 담임 선생님이 아니고 교과 담당 선생님이 아니고 선물하는 시점에 지도평가 감독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선생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해 나를 가르쳐줬던 선생님들, 본인에게 뭐 성적을 주지 않는 선생님들께는 선물이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직무 관련성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할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졸업하지 않은 학생이라 한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4학년인데 3학년 때 선생님 이런 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지도평가 감독 관계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김영란법의 예외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5만 원 그리고 또 농수산물은 10만 원 이하의 선물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공권위원회에서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농수산물은 또 10만 원 이게 이제 추가가 된 거죠? 지난해였나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개인적인 선물은 뭐 많은 분들이 안 하고 계시지만 학급에 뭐 아이들이 한 20명 정도, 뭐 30명 정도 된다고 하면은 십시일반 뭐 몇백 원, 1,000원씩 모아서 한 5만 원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걸로 이제 선생님께 선물을 드리는 것도 안 될까요? 아니되옵니다.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의 태도인 것 같은데요. 그런 멘트를 또 거기서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직무 관련성이 있고 특히 아무리 적은 20명이건 뭐 5명이건 한다 하더라도 학생에 대한 상시평가, 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이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서는 이와 같은 뭐 꽃이라든가 케이크라든가 뭐 요즘 존경의 표시로 하는 지금 카네이션 꽃 이런 부분도 지금 원칙적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안 된다라는 것이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지켜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아마 김영란법 시행되기 몇 년 전만 해도 격세지감인 게 이런 촌지도 있고 하니까 아예 그걸 막기 위해서 학생 휴업도 했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작년 본래를 봤을 때 휴업하는 학교가 현저히 줄었다. 이것은 그만큼 김영란법에 따르는 법률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오히려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예전에 이 청탁금지법이 생기기 전에도 뭐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서 선물 보내지 마세요. 이렇게 학부모들에게 알리기도 했는데 이게 아예 이렇게 법으로 규정되니까 학교에서도 오히려 편하고 그리고 5월에 지출되는 돈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어린이날, 그렇죠. 어버이날, 뭐 결혼식도 여러 가지 있는데 스승의 날에 드는 비용이 현저하게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영란법 부정청탁금지법 같은 경우에는 가장 환영하는 분들이 아이를 둔 학부모들이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학교에 찾아갈 때 이거를 빈손으로 가야 되나 하는 고민을 했었었는데 이 부정청탁금지법을 김영란법이라 하듯이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님 말씀은 이 법이 이른바 거절을 정당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이다라고 해서 주시는 분도 사실 또 마음에 부담이 되지만 받는 선생님도 언제나 이걸 거절하는 것이 어려웠었는데 그렇죠. 이 김영란법을 이유로 해서 선생님들이 또 쉽게 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양면적으로 또 다 어떤 좋은 장점은 또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은 졸업한 상태가 아니어도 나와 이제 직무 관련이 없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람들은 선물을 5만 원 그리고 농수산물을 10만 원 이하에서 가능하다고 했는데 졸업을 하면 마음껏
이렇게 감사를 표해도 되는 건가 보죠? 마음껏 하되 그것도 이제 그 김영란법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이죠. 아하. 말씀드린 것처럼 졸업생 같은 경우에는 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직무 관련성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복과 선물이 가능한데 김영란법 적용 대상 같은 경우에는 1회 100만 원 이하로 이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께 꽃을 해드릴 수가 있고 또 졸업생들끼리 모아 돈을 모든 어떻게든 해서 선물로 100만 원 이하까지의 어떤 선물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고3 담임 선생님께 술 한잔 대접하고 싶다 그러면 졸업하고 나서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대접을 해야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법은 법이다 보니까 예. 최대한 지키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뿐만 아니고 은사이신 선생님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또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카네이션은 뭐 학생 대표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한 송이 정도 달아드리는 건 괜찮다고 또 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얘기를 하는데 뭐 선생님이나 교수라는 이런 교육자들에게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 뭐 이해가 가면서도 너무한다 싶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이유를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참 안타까운 말씀인데요. 예. 말씀드렸듯이 제 초입에 말씀드렸듯이 스승의 날이 날짜가 세종대왕이 태어나신 탄실일과 겹치는 것은 그만큼 선생님을 존경하자라는 그런 날로 정했다는 취지가 있는 것인데 예. 또 이게 이른바 사교육이나 이런 입시나 이런 부분과 과열되면서 또 경제적으로 좀 넉넉한 그런 집안에 있는 부모님들이 가끔씩은 이제 선생님한테 이 촌지나 향응 이런 부분을 좀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 사이에 평등의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은 좀 더 공평하게 모든 것을 해서 이런 부분을 오해가 없게 하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뭐 제가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으로 봤을 때는 좀 따뜻한 온전 같은 것들이 식는 것 같아서 자기 간의 정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조금 아쉬운 점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는 뭐 아이들이 그 정을 뭐 편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영상을 요즘 아이들 그런 거 멋있게 만들더라고요. 맞아요.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요즘 아이들은. 예, 선생님께 선물을 한다든지 아니면 선생님이 오히려 뭐 빵을 나눠준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지금 또 재밌는 사연이 도착했어요. 2619번님이 참고로 저희 아이는 초등학교 6학년인데요. 아이가 며칠 동안 학종이를 접었는데 선생님이 스승의 날에 아무것도 가져오지 마세요라고 해서 집에 와서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진짜 힘들게 300마리 종이학 접었는데 이런 선물은 드려도 되지 않느냐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 또한 명확하게 지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예. 손편지 같은 경우에는 그 경우에 따라서는 좋은 어떤 카드 같은 경우에 하면은 그것이 10만 원이 될 만큼 비싼 것도 있고 또 비싼 카드. 싼 것도 있다 보니까 예. 그런 부분 또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손편지 그리고 또 지금 좀 전에 지금 문의 주신 종이학 이런 부분도 선생님께 드려서는 안 된다 하는데 좀 전에 제가 들어보니까 6학년이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 보면은 예. 조금 이제 6개월만 기다렸다가 졸업식 하면서 선물을 드리면은 그 효과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졸업 감사로 선생님께 이거 드리고 가면 되겠군요. 네네. 아유,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자, 근데 제가 어제 우연히 대학 캠퍼스 갔더니 뭐 잘생긴 우리 교수님 고맙습니다. 뭐 현수막이 여기저기 붙어 있더라고요. 감사 맞습니다. 현수막은 괜찮은가 봐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이 스승의 날 현수막 제작해서 판매합니다. 이런 광고들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그것이 바로 국민권익위원회의 학교 입구에 선생님 전체에 대한 감사 인사 드리는 현수막을 다는 것은 괜찮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권익위가 이게 현수막 게시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금품 등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것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부터 특히 대학가에 감사 현수막 게시하는 문화가 점점 생겨나는 것 같은데 예. 나름대로 또 새로운 형태의 감사의 표시이기 때문에
또 젊은이들의 센스가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또 새로운 스승의 날 풍경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짚어봐야 될 것이 어린이집 얘기인데요. 이런 어린이집 같은 보육기관은 청탁금지법에 적용이 안 된다고 해서 보육교사들에게 부모들이 뭐 선물을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린이집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왜 아니죠? 그렇습니다. 참 이게 시행될 때부터 그 대상을 두고 갑론을박 얘기가 많았었는데 예. 공교롭게도 이 어린이집은 적용 대상이 이른바 영유아 보육법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되는 선생님들은 이게 초중고등학교 교육법 그리고 유아교육법이다 보니까 그중에서 어린이집인 이른바 영유아 보육법 적용이 대상이 되는 선생님은 빠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거기다 더불어서 좀 어려운 게 설령 영유아 보육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원장님은 청탁금지법에 적용이 되는 반면에 거기에 계신 선생님들한테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그 영유아를 둔 이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애로를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 예. 지금 이런 부분을 좀 법을 조금 더 변경을 해야 된다는 그런 지금 그 얘기까지 나오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니고 근데 원장은 대상이고 네네. 유치원 선생님은 또 청탁금지법 대상이잖아요. 당연히 대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유치원부터는 이제 교육에 해당하는 것이고 유치원 가기 전 아이 같은 경우에는 보육 한마디로 데이케어하는 대상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교육적 차원에서 봤을 때는 다르다라고 구분을 해놨지만 또 학부모 입장에서는 크게 다를 바 없다 보니까 이 보육원 다니는 아이들에게 교육 선생님을 어떻게 챙겨야 되느냐 고민을 하고 있는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이렇게 다 기관마다 그리고 기관 내에서도 직급에 따라서 적용 대상이 다르고 이렇게 복잡한데 법조계에서는 이런 것들 좀 지적을 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에서 이와 같은 그 고충이 나오니까 어린이집 또한 그 다른 교육기관 같이 청탁금지법 적용받도록 법 체계를 손질해야 된다라는 그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예. 말씀드렸듯이 교육적 차원에서 보면은 교육과 보육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구별하는 것은 사실 그 처음에도 아마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구별된 것 같은데 어쨌든 그 학부모들의 부담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현실적 문제를 해소해 준다는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입법적 개선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오늘 스승의 날을 맞아서 청탁금지법과 관련 이야기들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진영 변호사였고요. 영화 선생 김봉두의 OST 양희은의 노래 내 어린 날의 학교 듣고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 건강하세요? 쉽고 재밌게 풀어보는 건강한 이야기. 네, 건강한 이야기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병은 아플수록 널리 알려라 이런 얘기가 있죠. 같이 이야기하고 관심을 갖다 보면 훨씬 더 좋은 해결 방법, 건강 유지 방법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일 겁니다. 특히 5월이 되면 다양한 가족 모임도 많아지고 또 야외 활동도 잦아지죠. 지난주에 이어서 가정의 달 맞이 가족 건강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의 강재헌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 이제 노인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네네. 마지막 질문에 제가 그 식습관에 대해서 그리고 평소에 식단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쭤봤었는데, 세대 불문하고 먹는 문제는 가장 기본인 것 같아요. 가장 잘 먹어야 건강하고 또 건강해야 잘 먹기도 하고요. 제가 그런 말씀도 지난주에 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가족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식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30, 40대 부부 그리고 젊은 층 대부분 다 그런 것 같아요. 가공품 많이 먹고요. 배달 음식도 먹고 외식도 자주 하는데 전반적인 실태를 의사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최근에 이 부분이 좀 심각한데요. 네. 우선 가족들이 같이 흔히 먹는 그런 식단의 문제가 과거에는 제일 큰 문제였다면 지금도 그 문제가 있지만 또 하나 문제는
식구들이랑 먹는 식사 횟수보다 밖에서 먹는 횟수가 훨씬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럼 직장 동료랑 하는 회식 문화라든지 아니면은 밖에서 사 먹는 여러 가지 패스트푸드라든지 예. 인스턴트 식품 또 외식이 문제가 되는데요. 사실 최근에 그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10대 다빈도 섭취식품을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제일 많이 먹는 식품을 순위를 매기는 건데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탑5 제일 많이 먹는 음식 5개에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소주, 라면, 빵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사실 주식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그런 기호식품에 가까운 게 제일 많이 먹는 5개 식품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사실 우리 식단이 굉장히 많이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좋은 그런 증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이런 지표들을 보니까 평소에 나도 어떤 식습관을 가지고 있었는지 되돌아보게 되고요. 네. 전반적으로 현대인들이 이게 건강이 안 좋은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싶을 정도로 소주, 라면, 빵. 이게 좀 심각한데요. 근데 기본적인 식단 관리라든지 염분 조절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으면 좋은데 지금 여건상 밖에서 급하게 먹다 보니까 이런 인스턴트 음식 그리고 뭐 급하게 패스트푸드 음식 먹고 이런 것이 현실인데 아이들 비만도 그런 것 때문에 더 느는 것 같기도 해요. 예. 가족의 식습관이나 식단 관리와도 연관이 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많은 그런 가정이 맞벌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 사실 밖에서 일하고 돌아와서 조리를 잘 해가지고 건강한 식탁을 만들어서 식구들한테 제공하는 게 참 쉽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식을 한다든지 또는 같이 패스트푸드집이나 이런 데 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레토르트 식품이라 그래서 간단히 레인지에 데피면 되는 그런 식품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배달을 시켜 먹는 이런 식단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그 자체 그런 식품들이 고열량이고 나트륨도 많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때 이런 음식을 자주 먹다 보면 아이들이 어른이 돼서도 그 음식을 좋아하고 자주 먹는 즉 식단에서도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요새 또 하나 문제되는 게 청장년층에 혼밥 쪽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먹는 그런 청년들의 식단이 대부분 그런 음식들이에요. 레토르트 식품, 외식 또는 편의점에서 간단히 사다 먹는 음식을 주식으로 드시다 보니까 건강이 굉장히 나빠지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패스트푸드점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국내 기업 패스트푸드 그 유명한 거 빨간색 간판 그거를 한 2달에 한 번 가면 그렇게 좋아했던 기억이 나는데 맞아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 어린이들 쉽게 동네에서도 어딜 가나 패스트푸드 좀 만날 수 있으니까 먹고요. 그렇죠. 또 배달 음식도 많아져서 밥 외에 먹을 수 있는 게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어떻게 했냐면은 오늘 길동이네 가서 저녁 먹어라. 만약에 부모님이 바쁘시면 만약에 길동이네 그 아이들이 우리 집에 부모님이 없으면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고 그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워낙 쉽게 시켜 먹을 수 있고 그런 태세도 없어져가지고 아이들이 더 이런 음식에 노출이 되는 것 같은데요. 햄버거나 이런 포장 음식 칼로리도 높고 근데 영양가는 낮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건강상에 큰 영향을 받고 그로 인해서 성장기에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주요 원인들이 여기에서 야기할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 집서 길동이가 와서 먹던 내가 길동이 집에 가던 그 부모들이 만드는 음식은 건강에 좋은 식단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실 패스트푸드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포장 음식이나 식품의 경우는 매출이 중요해져요. 그러니까 기업의 경우는 안 팔리면은 문제가 생기고 회사가 문을 닫을 수 있기 때문에 맛을 내야 돼요. 하지만 또 가격이 너무 비싸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비용을 높지 않게 단가를 매기면서 맛있게 만들려면 나트륨, 그다음 지방, 또 설탕을 비롯한 당을 많이 넣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 먹는 음식들, 패스트푸드가 고열량이고 고지방이고 고나트륨인 경우가 많은 게 문제입니다. 맞아요.
당장 입에 들어갔을 때 감칠맛이 나고 짭짤해야 맛있다고 느끼니까 네. 그런 자극적인 것이 반복되고 계속 악순환인데요. 요즘에 편의점 많다는 편의점에 대한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전에 우리가 도시락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본 적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도시락에 좀 염분이 많기 때문에 잘 먹어야 된다, 현명하게 먹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도 좀 보완할 점이 있을까요? 네, 사실 그 편의점 도시락 같은 경우 저는 예전에 편의점 도시락이 없던 시절에 빵이나 삼각김밥으로 때우는 것보단 그래도 나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도 여러 가지 반찬을 먹으니까 조금 더 고른 영양 섭취가 가능하죠. 근데 역시 편의점 도시락도 단가와 맛 경쟁의 그런 경쟁에는 노출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짜고요. 그다음에 열량이 높고 고지방인 경우가 많고 또 채소가 적은 경우가 많아요. 위생적으로 관리하기도 어렵고 상대적으로 단가가 높다 보니까 채소는 적고 열량은 높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편의점 도시락도 요즘은 보니까 조금 건강에 신경을 쓴 도시락들도 일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쩔 수 없이 편의점 도시락을 드셔야 된다면 그냥 맛뿐만 아니라 건강에 좋은 그런 메뉴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잘 골라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편의점 도시락 얘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앞서도 언급이 된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음식 중에 포함이 된 라면. 예. 좀 혼자 살고 또 급하게 먹다 보면은 라면만한 게 또 없잖아요. 가격 대비 배를 채울 수 있는 음식이요. 굉장히 간편하고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근데 이게 또 과하면 안 좋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찾게 되는 게 라면인데 네. 이 라면을 그래도 좀 현명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예, 사실 어느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라면의 종주국은 원조는 아닙니다. 그런데 네. 라면 소비량이 세계 1위예요. 1인당 라면 소비량이. 그런데 사실 라면은 저장성,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기름에 튀긴 다음에 건조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라면 면에 있는 기름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라면, 그걸 유탕면이라고 하는데요. 라면은 한번 물에 끓인 다음에 물을 버리고 기름이 우러나온 다음에 쇠물에 끓인 물에 조리하면 기름을 좀 빼낼 수 있어요. 그다음 또 하나는 국물에 나트륨이 많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 국물을 꼭 다 마셔야 된다는 의무감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국물을 좀 남기는 거. 그리고 처음부터 스프를 조금만 넣고 다른 식재료를 넣어서 맛을 내는 것도 방법이고요. 또 라면이 사실 채소나 단백질 이런 영양소가 부족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파나 여러 가지 채소 또는 계란 같은 것을 충분히 곁들여서 라면에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를 조금 보충하는 게 좋고요. 또 아무래도 나트륨 섭취량이 많으니까 식후에는 나트륨 배출을 돕는 칼륨이 많이 포함된 뭐 우유나 아니면 과일을 좀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아주 작은 습관이긴 한데 이게 누적되면 길게 네. 봤을 때 우리 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겠고요. 네. 그리고 식단도 중요하지만 이걸 언제 먹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먹고 네. 나서 몸을 좀 움직이느냐 이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밤늦게 드시는 분들도 많고 또 먹고 나서 지치니까 그냥 누워서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운동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침은 왕후처럼 저녁은 거린처럼. 즉 아침은 든든히 드시고 점심은 보통 그다음에 저녁은 최대한 식사를 가볍게 하시고 야식을 금하는 게 좋고요. 예. 두 번째는 걷기나 신체 활동을 뭐 특정 시간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쁜 현대인은 틈날 때 걷고 움직이자. 하루 중에 틈날 때 움직여서 만보계를 하나 차서 하루 10,000보 이상을 달성하는 노력하는 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먹은 만큼 또 움직여야겠죠. 맞습니다. 자, 오늘 건강 이야기 코너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족 건강 특히 음식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강재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5월 15일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다이어 스트레이츠의 Why Worry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가사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왜 걱정하나요? 고통 뒤엔 꼭 웃음이 있는데 비온 뒤엔 햇살이 비칠 텐데 언제나 그래왔어요. 그러니 왜 걱정을 하나요? 오늘 공기는 탁하고 덥지만 기분만은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아나운서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